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자, 급등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미국의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미 미국의 바이오는 상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크게 이미 급등이 많이 일어나 있는 위치입니다. 미국 바이오가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가 별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지금 매도 압박이 좀 강합니다. 매도 압박이 좀 강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하겠다라는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지금 모습을 나사 선물에서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게시판에서 얼마 간다 이래 되면 이래 되고 이런 거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판은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돈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챙겨야지 내 거가 되는 건데 챙기는 게 가장 어렵다. 개인들은 고점 매도를 못합니다. 고점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줬다가 줘도 못 먹고 줬다가 뺏어버리면 그대로 딸려간 상황이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총 얼마 간다. 시총이 지금 거의 7조 육박하는데, 지금 이 7조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되고, 오로지 기준선이다. 기준선. 거래량과 기준선. 자, 그런 부분만 보고 이 세력들, 지금 이거는 세력이 시나리오 짜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돈을 써서 올리면 작업을 치고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 누가 파느냐, 이게 승자가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누가 파느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 방어 모습이 지금 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HLB가 요때 상황이나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 똑같은데 갑자기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쭉 끌어올리고, 얘는 시총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한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 그거는 뭐 껌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총 6조가 껌값이 아닙니다. 절대로 껌값이 아니죠. 지금 승인 기대감이 높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냥 기대감. 매출 같은 건 아직 없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시총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7조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아직까지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데이터 좋은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5월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이렇게 가서 승인도 안 됐는데 5월달까지 쭉 올려서 시총 20조 30조 한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점하가 몇 번 막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모험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뭐 잘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한 위치에서는 그런 얼마 간다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대응이 됩니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특히나 급등한 위치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대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대응을 못하면 이렇게 되죠. 제대로 한번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전부 다 된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HLB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HLB의 특징이다. 상남자 주식입니다. 상남자 주식. 그래서 오를 때는 화끈하고 내릴 때도 화끈하다. 자, 지금
이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주고 있죠.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하면, 특히 이제 미 증시가 저렇게 기준이 되는 증시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 나스닥이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나스닥이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약보 강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추세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2%나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도 1.5% 하락 중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아주 엄청난 과열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치가 정말 높게 떡상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오전에 이렇게 뭐 올라서다가 좀 밀리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도 좀 기술 수출 이런 소식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거의 한 3년치 주가를 2달 동안에 다 회복했습니다. 다 거의 고점이죠. 거의 고점, 3년 전 고점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준이 되는 증시가 좀 무너지는 분위기로 딱 가버리니까, 이거 뭐 매도세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이제 나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는데, 4% 내려도 나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매집한 이 부류들, 세력들이 되겠죠. 이 세력들은 여기서 계속 팔아서 10% 내려가도 이익입니다.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좀 무너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바이오주들이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에스모 기대감도 있지만, 에스모 소멸이라는 악재가 같이 준비가 되는 거죠. 같이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게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고점에서 많이 올렸다가 고점에서 이제 음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고점에서 음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생명과학은 이제 올라서다가 지금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올라서다가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얘는 벌써 5일선이 꺾여버렸죠. 5일선이 꺾여버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번 상승은 보니까 HLB를 주 타겟으로 해서, 나머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지금 나머지들은 상승폭은 조금 줄인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 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죠. 그 뭐 개인들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개인들이 우리 다 같이 다 크게 돈을 봅시다, 나는 천사예요, 그러고 저렇게 얼마 간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들은 고점에서, 어디 개인 나부랭이들이 지금 까불고 있어요.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있어. 고점에 나만 매도해야 돼, 그러고 막 소설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개인이겠습니까? 저건 뭐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세력입니다. 세력들이니까 저렇게 이제 막 바람을 막 잡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각인시키면,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뭐 한 10% 하락해도 괜찮겠네? 20% 정도는 하락해도 괜찮잖아. 뭐 별거야. 20% 100만 원 갈 건데, 30% 정도 하락해도 상관없어. 100만 원 갈 거니까. 나 100만 원 갈 거야. 100만 원. 아니면은 100만 원 안 가더라도 1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18만 원도 간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서 한 30%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네. 어차피 18만 원 간다 그러면 난 10만 원에 팔 거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야? 30% 정도 하락해도 괜찮아? 오케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도, 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치를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이제 경험치 얻었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시나리오 스토리에 너무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고점의 매도를 못하게 된다. 고점이 잡힐 때 보고 기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 기계적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자, 기준선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 버텨보는 거죠. 뭐 기준선 살아있으면은 좀 버텨봐도 되고, 야 이거 시장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스토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스토리 가지고 계속 올려줄까? 근데 지금 신한이 염선 팔고 있죠. 신한 메리츠 팔고 있고, 모건스탠 팔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모습이고, 매도 서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5일선이 지금 상태에서는 5일선 중요합니다. 5일선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래도 좀 의지는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HB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다음 주면은 이제 수요일, 내일 목요일이죠. 오늘은 뭐 이래저래 한다 치고 내일 목요일인데, 목, 금, 월, 화 4일 정도 되죠. 그 정도 지나면 바이오의 큰 모멘텀인 JPM이 이제 끝나는 거다 보십니다. 끝나는 날에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이미 미리 정리합니다. 미리 오르고 미리 정리하는 거죠. 그럼 기대감으로 오르고 막상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주춤주춤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넘깁니다. 아, JPM가 이제 하는구나 하고, 그러고 개인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세력은 넘깁니다. 그래서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가남 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HB 진행하기 때문에 HB는 그냥 HB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토리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돈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게 한 번씩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주는 선물이다. 1년에 2번씩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데 너무 사양만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선물을 개봉을 할지 안 할지 말지는 본인 선택인데,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보는 거죠. HB 현재 위치에서는 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잘 지켜준다 그러면 버텨보는 거죠. 버텨보는 거고, 그런데 요가 깨지면 팔겠다라고 하면은 깨졌을 때 매도를 하죠. 싸게 팔았죠. 여기보다 싸게 팔았지만 확인을 하고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또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깨졌다. 그럼 이게 팔았는데 파니까 주가가 내려가더라. 그럼 이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파는 거다.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비싸게 팔았다 생각했는데 싸게 판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준선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 정도 내렸는데, 지금 이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3% 정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이게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개인들은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가도록, 못 가도록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선 깰 때 갑자기 뭐 한 쭉 잘 가는 척 하다가 한 5분 10분 뒤에 갑자기 한 4% 내리고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확확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방심을 좀 하고 있다가 팍팍 내리면 7% 내린 상태에서 매도가 힘들겠죠. 그러면 한 11% 내려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편하죠.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은 매도 안 합니다. 계속 들고 있죠. 그럼 이제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 손발 묶어 놓고 이제 서서히 팔아 나오면 되죠. 서서히 계속 팔고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3% 정도 괜찮다. 3% 아직까지 3% 수준이니까 괜찮다. 5일선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5일선을 지키려는 의지는 좀 보여주고 있죠. 70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추세가, 분봉의 추세가 224선 있죠. 224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지금 이 차트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갔다가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쭉 밀려 내렸는데, 일단 240선을
터치를 했죠. 230 터치하면은 반등하더라. 터치하면 반등하더라. 230 터치하니까 반등하죠. 그래서 240선 터치하고 반등하는 이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주가를 여기에서 더 크게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상은 계속 좋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굳이 지금 크게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시그널로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싸게 팔려고 해도 싸게 팔려고. 깨지면 팔겠다. 나는 싸게 팔 거다. 비싸게는 안 판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매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고 계속 가겠다. 그렇게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이 외국인의 물량들이 계속 나와도 그거 다 받아가지고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려보겠다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과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보고 기준만 가지고 움직이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기준을 깨려가는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